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에 맞춰 부산 지역의 택시기사들이 하루 동안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부산 지역 택시업계는 서울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새벽 4시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를 오전과 오후 각 20차례 증편하고 시내 버스의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한편 승용차 요일제 운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추위는 주춤하지만 며칠 사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먼지를 해소시켜줄 만한 양의 비도 내리지 않아서 대기가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는데요.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대기 오염물질까지 함께 쌓이면서 오늘도 종일 전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7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만큼 나가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볼에 닿는 아침 공기는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부산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이나 높고요. 한낮 기온은 14도로 어제와 비슷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걷히겠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는 계속 답답하겠고요.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에서는 아침 한때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도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4도, 창원 5도, 경남 내륙 지역인 합천도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1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오늘 아침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예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인해서 가스보일러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색 무취 일산화탄소는 일반적인 가스 누출 경보기로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3 수험생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 본체와 연통이 분리돼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질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안전할까?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보일러 연료로 쓰는 도시가스와 LPG는 누출 경보기, 자동 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는 점검 의무조차 없습니다. 주택가 음식점 등에 흔히 설치되어 있는 이런 가스 누출 경보기는 도시가스나 LPG가스만 감지할 수 있고 일산화탄소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전용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된 곳을 찾기란 힘듭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보일러 사고 23건 가운데 17건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는 결국 개인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구가 빠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공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기술이 있다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일산화탄소 전용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 당국은 뒤늦게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 사고 예방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올해 11번째 열린 부산시장대 미용대회가 2달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미용사들에게는 전문 강사나 해외 진출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 대회 수상자들이 뒤바뀐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광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여 명이 참여한 부산시장배 미용대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장으로 해마다 12,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올해 일부 부문에서 참가자들의 성적이 이상합니다. A부문 참가자는 3명.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대로라면 김모 씨가 합계 점수 119점으로 대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 씨를 포함한 두 선수의 합계 점수만 턱없이 낮게 나오면서 나머지 선수에게 1등이 돌아갑니다. 6시에 문을 닫고 가서 회장님하고 여기서 1대1로 밤 10시 막 늦을 땐 새벽 3시까지도 연습을 했었어요. 대한미용사회 부산지회는 선수의 거센 항의에 몇 주 뒤 수상자를 다시 바꿨는데 같은 상장에 이름만 칼로 지운 뒤 김 씨 이름을 대충 써넣으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사다리를 타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용 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을 누군가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시간을... 또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 B부문 참가자는 모두 10명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모 씨의 합계 점수가 120점이나 깎이며 수상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심사위원 일부는 대회 당일 주최 측에서 특정 선수를 밀어줘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당시 언급된 선수들이 실제 혜택을 받다고 주장합니다. 그 구를 지칭을 하면서 그 구에 대상을 하나를 꼭 챙겨줘야 된다는 두 군데를 집었어요. 주최 측은 단순 전산 실수라며 순위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시상을 갖다가 학생 거, 일반 거까지 해가지고 뭐 6, 70개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 이제 금상 대상이 다 나가야 돼가지고. 법정단체인 대한미용사회 소속 미용사는 부산에만 12,000명. 수상자에게는 전국대회 출전권이 주어지고 해외 진출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부산시에는 행정, 경제 이렇게 두 명의 부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청와대 특별감찰조사로 또 한 사람은 LCT 연루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시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민선 7기 부산시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임명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올해 4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에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특감을 받은 이후 유 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유 부시장은 음해성 정보였을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봐주기 감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집행력이라든지 신뢰성이 지금 담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경제부시장이라는 직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던 정의당까지 이번에는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유 사실이 드러났는데 별거 아니다. 그래서 개인 품위로 해서 그냥 스스로 사임했다라고 하시면 이거 정도로 하여서 부산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현민 행정부시장은 LCT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고위 공무원 명단에 포함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산시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한 상황. 부산시 감사관실은 정 부시장을 이르면 다음 달 직접 불러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위법성이 드러나면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부산시장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두 명의 부시장이 한꺼번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시정 공백까지 우려됩니다. 부산시 권력 서열 2위, 부시장 두 사람이 모두 논란의 중심에 놓이면서 부산시정은 행정과 경제 두 날개가 힘을 잃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 순간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 일면입니다. 불합리한 산업위기 대응 기준 때문에 부산시가 강서구를 제외하고 기장군과 영도구만 특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산업특화도를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기장군과 영도구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 녹산산업단지의 경우 관련 업체가 164곳이나 되는 등 월등히 많지만 대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돼 산업부의 선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면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오거돈 시장은 국토부 2차관을 만나 24시간 안전하고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가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 일면입니다. 부산시가 과감한 인사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시 조직 개편안이 내일 통과되면 연말 연초 직급별 승진 전보 인사가 차례로 단행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시는 시사나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관 등에 대한 개혁도 시도해 사나 공공기관 등의 4, 5급 중견급 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시정철학 맞춤형 개혁을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3면에는 위태위태한 도시철도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11일 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 방면 첫 차가 1시간 반 동안 멈춘 사고와 관련해서 1인 승무체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인 1조가 원칙이 돼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안전 문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구조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도시철도의 노후화가 방치되고 있는 것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으면서 올해도 국비를 편성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시민소통 포럼이 오늘 오후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상수도 사업본부,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마련하는 이 행사에는 시민단체 회원과 대학생,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쟁력 있는 마을 기업의 상품을 사업화하는 정부 지원 사업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에서도 도시농장 형태의 스마트팜이 오늘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갑니다. 부산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으로 스마트팜 설치 장비를 제공받아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미술 소재 중에 하나죠. 나무를 테마로 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도자기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백자를 사진에 담은 전시회도 관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화산책 김유나 기자입니다. 통나무 단면의 나이테에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연이 키워낸 나무를 있는 그대로 자르고 깎아내고 붙이고 나무의 투박한 재질을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킨 이재효 작가. 작가는 인위적인 공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자연의 원형을 보존하는 기법으로 나무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과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대상으로 자리 잡은 나무. 나무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조각과 사진, 회화 분야에서 6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자 사진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구본창 작가가 부산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백자 연작 9점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청화백자 연작 6점 등 모두 19점의 작품이 갤러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미감이라든지 시각 그리고 상상력을 다 상상력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화면, 마치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이 화면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우연히 해외에서 접하게 된 백자의 매력에 빠지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구본창 작가. 그동안 뉴욕과 파리, 오사카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요 도시의 미술관에 흩어져 있는 백자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수백 년 전 민족의 예술혼이 깃든 조선의 백자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다시 숨을 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래전부터 경북의 부추 주산지로는 포항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후발주자인 경주 지역의 부추가 상품화 사업에 나서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 지역 부추 농업이 상품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출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경주의 부추 작업장. 밑동에 묻은 흙을 깨끗이 털어내고 품질 유지 기간을 2배로 늘리기 위해 예냉 창고에서 24시간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부추를 밭에서 수확한 뒤 곧바로 도매상에 넘기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처리해서 나간 상품이 한 10% 정도의 더 고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소득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추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단가가 많이 하락하자 품질 향상 등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주 부추는 포항에 비하면 한참 늦은 후발주자지만 가공과 유통 과정 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공동 사업장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밭에서 작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화 사업을 해서 이제 품질도 좋고 가격도 높게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150여 농가가 140헥타르에 달하는 부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특히 강동과 천북면 지역이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경주가 포항을 넘어 새로운 부추 주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기업 공개에 나선 에어부산이 어제까지 이틀간 일반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3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청약 104만여 주에 대해 3,800만 주 가량의 청약 신청이 들어왔고 증거금은 6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청약자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청약자가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영도구 동삼동의 주택가 삼복도로에서 도로가 갈라지고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균열은 약 20m 길이의 폭 3cm로 불규칙한 침하도 일어나면서 오늘 새벽 4시 50분부터 이 도로의 양방향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인근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공사 측에서 지난 18일에도 균열을 막기 위해 도로를 긴급 포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 앞 2차로에서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문이 열리지 않은 탓에 구조대원이 버스 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 20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습니다. 또 오늘 새벽 4시 40분쯤에는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부산 방향 진입전 도로에서 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해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신인 투수인 정희황 선수가 부산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해안가 방파제에 빠진 30대 여성의 구조를 도왔습니다. 정 선수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을 지나다 방파제 아래 물속에 빠진 36살 A씨를 발견하고 119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또 구조대가 올 때까지 A씨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대화를 시도했고 A씨는 1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의 홈경기에서 91대 90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KT는 90대 90 동점이던 4쿼터 종료 1.3초를 남기고 김민욱이 상대 반칙으로 얻어낸 자유투 2개 가운데 1개를 성공하면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2연승을 달린 부산 KT는 시즌 15승 9패로 인천 전자랜드와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올해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지난 2011년부터 8년 동안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오면서 연간 500여 명의 정기 후원자 모집과 긴급 구호 캠페인 참여 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산시가 인권 증진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오전 부산시 의회에서 협약식을 열고 부산 지역 인권 현안을 연구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도 결의식을 갖고 인권 경영을 다짐했습니다. 범어사에 각종 불교 문화재를 전시할 새 박물관이 지어집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는 어제 오후 금정구 청룡동 사찰 경내에서 성보관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성보관은 국시비 125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규모로 전시 연구 중심의 공간과 수장고 등을 갖춰 오는 2020년 3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범어사에는 삼국유사, 금장료 직경 등 보물 5점을 비롯해 4,900여 점의 유물이 있지만 박물관의 공간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대기오염 물질까지 함께 쌓이면서 오늘도 종일 전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7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만큼 나가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볼에 닿는 아침 공기는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부산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5도가량이나 높고요. 한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도 포근한 겨울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일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0일 목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